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 3, 4개 됩니다. 특징주들 말씀드릴 거고요. 시장 정리 간단하게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00일선과 120일선에서 진짜 많은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한 달 정도 요 박스 안에 갇혀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요. 결국에 우리가 기다렸던 것은 CPI, 어제 발표되었던 미국의 CPI,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이제 오늘 넘어가는 새벽에 04시 00분에, 04시 00분에 새벽에 FOMC가 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CPI를 요약해드리면 이제 물가지수가 3.2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 3.1로 떨어지긴 했지만 월별로 MOM이라고 표현하는 MOM 월별로는 0.1%가 오른 것으로 나오면서 어제 나스닥이 꺾이는 척 하다가 다시 오르긴 했어요. 근데 결국 코스피는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FOMC에서는 미국 금리가 지금 5.5%잖아요. 5.5%. 마찬가지로 5.5 동결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갖고 갈지 좀 조용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기점으로 200일선을 겨우 사수하면서 2510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내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내일 만약에 무너지면 한동안 다시 또 2500을 회복하는데 큰 이슈가 없고 연말이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이 좀 조용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선순환이 돼야 종목을 좀 고르고 혹은 이제 종목을 과감하게 투입할 때, 투자를 할 때 지수가 좀 내려왔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목을 내려왔을 경우에 종목 피킹하는 데 있어서는 좀 종목을 그 큰 틀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투자하기가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2500선이다 보니까 종목을 진짜 잘 골라야 되고 오늘 바이오 반도체주가 좀 순환매에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잠깐 좀 무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꺼번에 다 빠지다 보니까 특징 종목들은 일단 블루엠텍이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이고요. 이건 원래 옛날부터 있던 회사인데 영업이익도 되게 좋지 않은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살짝 재무제표 보시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나다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당연히 작은 회사다 보니까 컨센 그 매출 예상치는 없지만 실적이 거의 뭐 바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 오늘 보시면 상장한 다음에 2만 몇천 원에 상장을 했고 3만 2천 원이 오르면서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졌었는데 쭉 가다가 거의 상한가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꼭지를 찍자마자 윗꼬리를 몇 개 달더니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무서운 회사죠. 사실은 내용을 보면 블루엠텍이 의사들의 쿠팡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여기 플랫폼 통해서 B2B를 주로 하는데 의사들을 대상으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약을 팔고 뭐 의약품 판매하는 플랫폼 회사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랑은 살짝 맞지 않겠다라고 느껴졌는데 어쨌든 다른 상장주와는 다르게 오늘 여기 위에서 물리신 분 되게 많아요. 이거 진짜 답 없습니다. 첫날이야 뭐 300%까지 아래 위로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다시 오르려면 도대체 얼마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면. 그래서 진짜로 손절 라인을 잘 그어주거나 아니면 스탑 주문 있잖아요. 손절을 미리 하는 주문들 그런 형태로 주문을 하지 않으셨다면 좀 곤란할 수 있는 종목 형태였습니다.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하겠다. 그것도 제1 야당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한 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결국 부국철강인데 흐름 자체가 누가 봐도 테마주예요. 거래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잠깐 작년 말에 나왔다가 거래도 없다가 최근에 이제 신당 창당 관련해서 한동훈 총리와 이낙연 총리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지만 이낙연 총리가 전 총리가 다시 한번 신당을 창당하겠다 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일 좋은 테마주는 기본적으로 흐름이 제일 좋아야 되고 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래 터지는 거 보면 힘은 있어 보입니다. 손절 라인 잘 지키셔야 되고요. 제가 테마주 들어갈 때 그나마 한 가지 안전장치로 보는 게 결국 이 실적인데 실적은 보시면은 이제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흐름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실적도 봐도 하향세에 있고요. 그래서 물려도 존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영위하는 사업은 결국 철강이다 보니까 자동차나 선박 그다음에 뭐 건설 이런 쪽에 철강이나 강판 이런 것들 되는 겁니다. 전라도에 있는 기본적으로 테마 엮인 이유는
고등학교 동문인가 뭐 그렇습니다. 요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구철강이나 남선알미늄 그다음에 앞서 보셨던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물리신 분들 많아가지고 좀 고민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대표적인 이 온 디바이스 AI의 테마주입니다. 제주 반도체고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제가 여기서 사고 팔고 장난치다가 결국 손해도 약간 손해 보고 팔았나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거의 한 60% 올랐네요. 흐름 자체가 좋은 이유들이 있는데 최근 테마가 결국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하다못해 이제 검사 장비까지 늘어나는 모습인데 고생을 되게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이걸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크게 부침이 없이 계속 꾸준하게 사업 영위를 하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2달 동안 뭐 이렇게 많이 오른 거죠. 보통 기술적 분석할 때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야 돼요. 횡보하는 기간만큼 위로 올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횡보하는 기간만큼 위로 올라줘야 돼요. 지금 조금밖에 못 올랐죠. 그러면 좀 더 보유하는 겁니다. 근데 빠졌기 때문에 이건 물린 거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가로 횡보한 이거 횡보라고 보긴 조금 힘들지만 횡보한 만큼 올라주는 게 결국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이 상승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요거는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는요. 내용이 진짜 좋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에서는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테마주를 고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90년대부터 00년대에서는 이제 PC가 보급되면서 노동 생산성이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이 되고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면 가게가 좋아지고 가게가 좋아지면 결국 국가가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인데 90년대 들어와서 PC가 보급되면서 생산성이 확 늘면서 어떤 산업을 10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관련된 산업들, 그다음에 반도체 부품들 쭉 올라오면서 잠깐 주춤하는 듯 싶더니 10년도에 들어서는 20년대까지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결국 스마트폰과 앱과 어떤 관련된 산업들이 혁신을 일으키면서 10년 동안의 미국을 이끌어왔던 거죠. 그러면서 쭉 미끄러지는 듯 하더니 최근 들어와서는 결국에는 이 바닥에서 끌어올려주는 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지만 바닥에서 끌어올려주는 게 여기 있는 이 AI와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10년 트렌드를 봤을 때는 반도체가 지금 잠시 많이 올랐지만 잠시 주춤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핵심 기술 중에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 반도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 디바이스 AI의 최고의 수혜주다. 팹리스라고 해서 공장은 없지만 설계 쪽에서 설계를 바탕으로 외주를 줘서 외주에서 생산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 자체적인 생산 라인이 없어서 매출이 크게 부침이 없다라는 겁니다. 뒤에 매출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엔 이런 걸 바로 위탁 파운드리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자체적인 생산 라인은 없지만 설계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르고 정밀하고 속도도 빠르고 대용량 메모리도 처리하고 엄청나게 큰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를 영위를 한다면 제주 반도체는 요거예요. 휴대폰이나 이어폰 등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온디바이스가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외부의 어떤 인터넷망을 통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AI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잖아요. 근데 인터넷망이 없는 게 결국에는 온디바이스입니다. 그냥 들고만 있어도 돼요. 기계만. 그러니까 가벼워야 되고 휴대성이 좋아야 되는데 어떤 큰 공룡회사들은 이미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가 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틈새 시장을 잘 노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적인 플랫폼은 D램, S램, 셀룰러 램을 보유하고 있고 옛날에는 통신 장비와 지금 사물 인터넷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결국 IoT죠. 인터넷 오브 띵스. 반도체 회사들의 23년에 워낙 반도체 회사들이 안 좋았잖아요. 단가도 안 좋았고. 그래서 24년까지 오는 이 과정을 지금 여러 가지 반도체 회사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이 발표한 게 있어요. 24년부터는 전 제품군에 AI를 탑재하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를 잘 하니까 자기들 큰 반도체는 알아서 할 테고 작은 반도체는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주 반도체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회사는 없느냐? 2개 있습니다. 2개. 미국의 이제 AI 퀄컴, 미국의 글로벌 AI 회사 퀄컴, 그다음에 미디어텍이라는 큰 회사들이 있는데 동시 인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제주 반도체의 기술력을 인증받았다라는 거고, 하나 더 있는 거는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입니다. 저전력. 귀에 끼고 있는데 열이 너무 나면은 곤란하잖아요. 뭐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저전력 반도체를 인증받았다라는 부분이 제주 반도체의 지금 상승 동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시장이 개화됐다라는 부분이 제일 크고, 웨어러블,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AI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도체 성장이 24년에는 매우 매우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24년 매출이 23년 대비해서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시장 외에도 원래부터도 잘했던 이제 그런 회사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퀄컴과 미디어텍이 인증했다라고 했지만, 이 두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5%로 워낙 크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의 그 폭발적인 성장세에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IoT,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결국에 조그만 회사, 조그만 부품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죠. 기본적으로 인터넷 집에 뭐 시리아 TV 켜줘, 뭐야 헤이 우리 집 뭐더라, 클로버 뭐 켜줘 하는 게 결국 IoT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이후에는 자동차 오토모티브 시장에서도 크게 기술 성장이 예상이 되면서 좀 수혜를 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 회사들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다 요런 모양이에요. 23년에는 좀 줄어들었고 24년에 올라가는 모습. 근데 특별하게 올라가는데 근거가 있는 회사들은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디바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매우 크고요. 실적이 지금 현재로서만 해도 1,700억 정도 됩니다. 1,7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168억이고 23년에 보통 23년에 마이너스 나는 데 많거든요. 근데 24년에는 차량용 반도체에 앞서 보셨던 12%짜리의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매출이 거의 50% 가까이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망치 있습니다. 전망치. 그래서 회사가 크진 않다 보니까 이 전망치는 아직은 없어요. 23년도 아직 없고 당연히. 근데 24년에는 더욱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이제 일부 피치모터 사정이나 외국계들 공매도 이외에는 국내 증권사들의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 비중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차장고라는 게 결국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아 놓은 다음에, 주식을 뭐 예를 들면 7,000원에 빌려서 팔아 놓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사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싸게 사서 갚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공매도가 우리나라의 완전 그 주식 박스권에, 박스피에 갇히게 된 주범이다 보니까 요걸 금지시킨 거죠. 그래서 미리 팔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안 사거나 사거나예요. 옛날처럼 미리 팔아놓거나 사거나 안 사거나가 아니라 이제 미리 팔아놓거라는 옵션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떨어지면서 장난질하는 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수혜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실적이 지금 뒷받침되는 것보다도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 성장성이 매우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에는 세상이 바뀌는 중입니다. 지금 반도체 회사들을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옛날같이 NC소프트, 옛날같이 뭐 삼성전자는 좀 그럴 수 있겠네요. NC소프트, 그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대형주, 그다음에 뭐 LG화학, LG전자, 이런 LG전자는 사실 가전의 주력이지 반도체나 어떤 이런 AI에 아직까지는 뛰어들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트렌드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반도체 트렌드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옛날같이 전통 대형주를 그대로 묻고 있고 물려도 가지고 있는 거는 옳지 않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렸던 거를 좀 잘 팔고 나와야 돼요. 잘. 하다못해 소형주 반도체 내가 느낌 오는 거 몇 개만 잡아도 이거 오르는 것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반도체 종류가 있다. 공룡 싸움 속에 숨겨진 수혜주다라는 겁니다. 장비주입니다. 장비주. 결국에는 조립해서 판매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있겠지만 밑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물론 더 대박은 얘기는 해드리겠죠. 근데 성장 가능성, 안정적인 건 얘기해드리고, 우리는 안정적으로 요만큼 불릴 게 아니잖아요. 크게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엣지 디바이스라고 표현하는 이 디바이스 시장의 틈새 시장, 매출 감소도 효율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 매출 감소했었지만 23년에
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기도 했었고요. 제주반도체는 이제 9%밖에 손실이 없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 대비해서. 결국에는 매출 변화가 적은 게 결국 기술력인 거죠. 기술력. 바이오 업체에서 기술력을 해외에서 수출하면서 돈 버는 것처럼 한미약품 같이. 근데 결국에는 이 팹리스 구조. 회사 공장은 없어서 이렇게 막 대규모 투자 비용이 들거나 아니면 혹시 그 어떤 경기를 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설계 기술력을 넘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용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읽어보시면은 뭐 낸드 MCP다. MCP를 뭐 여기 낸드 플래시랑 D램을 결합한 제품이다. 지난 하이닉스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D램은 저장 장치,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는 처리 장치,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들 합친 거라고 하는 MCP. 그래서 MCP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내용은 많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반도체를 가지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제 리노공법 이런 IC 테스트 소켓에다가 이런 반도체 검수 장비를 지금 방금 앞서 보셨던 제주 반도체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잘 돌아가는지 검수를 하는 게 바로 이 리노공업인 거죠. 지난번에 방송 드렸으니까 내용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다시 한번 리노공업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도 23년에는 마이너스 났던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리노공업이랑 비교해서는 좀 더 강한 매출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이즈가 훨씬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웨어러블이죠. 제주 반도체와 그다음에 리노공업을 합쳐놓은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이 바뀌는 중이죠. 결국에는 반도체 검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내용이 다 이런 식이에요. 좁아진 땅덩어리 그리고 한정된 자원 그리고 로봇이 발전된 시대에서는 옛날같이 전통 제조업, 전통 어떤 산업에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거 미세핀 기술, 특히 작으면 작아질수록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작은 반도체를 검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들을 잘 보시면 여러 가지 대형주 물려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멤버십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말씀드린 종목들이 좀 올라와야 되잖아요. 오늘 FMC를 기점으로 시장을 좀 보고 제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막 추천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2500 이하에서 또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꾸준히 발굴해서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